스타니슬랍스키는 공연의 중심으로 뭘 내세웠냐면 희곡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배우를 내세우는 거야. 배우마다 다 다른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는 그냥 로미오인 거야. 배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항상 캐릭터가 먼저인 거야. 근데 스타니슬랍스키의 개념에서는 배우가 먼저인 거야. 배우가 더 이상 대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배우 자신으로부터 공연을 창조해내야 된다. 오늘은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현대 영화 연기 발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화 연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극 연출가이고 연극 교육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사실주의죠. 그의 리얼리즘 연기법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말할 건데요. 이 리얼리즘 연기법은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근대까지 연극계의 주류 담론이었던 외적 캐릭터 연기, 그러니까 보여지기식의 연기에 내적인 배우 자신을 찾는 연기법을 부여해서 연기를 통합적인 측면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연기 훈련법은 최초의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연기론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론이 뭔가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최초의 연기론이었고요. 그리고 1920년대 미국 공연계와 배우 훈련법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어서 현대까지 이제 쭉 내려오게 되는 이 메소드 연기의 근간이 됩니다.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이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제 쭉 러시아 이름은 이제 세 가지예요. 가운데 이제 부칭이 붙고 맨 앞에 있는 게 이름, 그다음 부칭, 그리고 성. 그러니까 부칭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오는 거죠. 그래서 본쭉 이름은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스타니슬랍스키일 겁니다. 그래서 세르게예비치는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날리고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인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체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우리나라는 진짜 이름이 많잖아. 근데 러시아는 그 이름이야. 그래서 한 40개로 돌려받기 약간 이런 개념인데, 왜냐면 부칭까지 가운데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성까지 쫙 해서 풀네임을 말할 때는 겹치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애칭처럼 줄여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럽 이름들은 좀 그런 게 많잖아. 근데 이 러시아 이름들도 다 그게 있어. 모든 이름에 거의 다 그게 있어. 그래서 콘스탄틴이 뭐냐면 애칭이 꼬스자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수업 책에 주인공이 꼬스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배우 수업 책에 보면 꼬스차가 주인공이고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스타니슬랍스키가 자신을 빗대서 한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의 줄임말이 꼬스차라는 거지. 줄임말이 아니고 애칭이 꼬스차라는 거지. 그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명은 뭐냐면 알렉세예프야. 알렉세예프. 1863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복한 사업가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많았다라는 거. 돈이 많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4살 때 집안 형제들과 함께 아마추어 극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마추어 극단을 알렉세예프 서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집안 형제들이 많잖아. 이제 옛날이니까. 이 사람들이랑 아마추어 극단을 만들고, 이 집안에 유복한 집안이니까 집안 안에 극장도 있고, 그때는 이제 돈 많은 집은 극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극장에서 이제 알렉세예프 서클 만들어서 이제 연출을 하고 14살 때 그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재지. 연극을 아주 일찍 접했어요. 이후 본격적으로 25살 때 모스크바 예술문학협회를 설립을 했고요. 레프 톨스토이, 그러니까 톨스토이, 그리고 톨스토이의 소설 문명의 과실 각색해서 초연을 올렸었고, 그 다음 페도르 도스토옙스키, 스테판 치고보 마을이라는 연극도 소설도 이제 각색을 해서 연극화 시켜서 무대에 올렸었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연출가 괜찮은 연출가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관습화된 연극 연출 기법, 그러니까 캐릭터 연기죠. 캐릭터 연기 기법
거부하고 혁신적이며 진정성 있는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1898년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네미로비치 단첸코, 이 네미로비치 단첸코는 스타니슬랍스키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네미로비치 단첸코와 공동으로 이제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설립을 합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무하트라고 합니다. 평생 연극 연출가이자 연기 교육자로서 이 극단을 이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 이제 스타니슬랍스키 아주 직속 극단인 거야. 스타니슬랍스키는 러시아 사실주의 희곡 작가 안톤 체홉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작품 갈매기, 바니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상 같은 작품들로 리얼리즘 연극을 아주 완벽하게 이제 딱 만들어 갔죠. 1900년대 초에 러시아는 이제 혁명 전야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연극에서는 원래는 이제 기존 서유럽에서 내려온 과장되고 뭐 약간 이렇게 캐릭터 연기 스타일의 연극이 다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시대와 흐름이 딱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 혁명 전야에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뭔가 이렇게 좀 깨어있고 막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면서 사실성과 사회성에 기반을 둔 리얼리즘 연극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1902년에 막심 고리끼를 만나는데 이 막심 고리끼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회적인, 그래서 이 사회적 리얼리즘 희곡 밑바닥에서라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밑바닥에서를 연극 무대에 올렸고요. 연극 스타일부터 연출, 무대 미술 뭐 모든 걸 다 리얼리즘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거죠. 스타니슬랍스키가 이끈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1906년 독일 순회를 했고 1922년 그러니까 20년대지 이때 이제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확 이제 공연 문화 연기술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때 이제 미국이 이걸 다 받아들인 거야. 이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리얼리즘에 천작한 그의 연극 연출은 러시아 혁명 직후에 낡은 부르주아 연극이라는 막 비난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웠잖아. 러시아가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사회주의를 겪으면 굉장히 어려웠잖아. 근데 이때 이제 리얼리즘을 추구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극을 사람들은 부르주아들 약간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것들이나 이걸 하지. 왜냐면 우리 이제 베로나의 도시인사를 우리 여러분들 보셨지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모든 시대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창시가 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데 별 재미가 없었던 거야. 이때 이제 보는 사람들의 이 수준도 많이 낮았었고. 그래서 이거 낡은 그냥 돈 있는 것들이 지랄하고 앉아있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대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1930년대가 되면서 이제 재평가가 되고 연극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확립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확립했구나라는 평가를 이제 드디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니슬랍스키는 연출 작업 외에도 배우 훈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배우 훈련,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론과 실습 두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 교육의 과학화에 관심을 또 기울여서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데오딜 아르방 리보 같은 이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심리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우가 자기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통해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기법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심리학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죠. 스타니슬랍스키는 말년에 배우 훈련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저술 활동에 힘을 썼고요. 193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이론 한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30년이 넘게 무하트를 통해서 연극 연출을 했고요. 국내외적으로 성공했고요. 살아있을 때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별도로 세웠던 제1 스튜디오에서 젊은 배우들을 위한 연기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을 초고와 메모 형태로 막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저서로는 출간을 안 했어요. 스타니슬랍스키가 항상 앞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방법론을 계속 개정하고 수정해서 어느 한 가지 무슨 공식적인 이론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서전을 처음에 쓰는데 나의 예술 인생이라는 자서전을 1924년에 미국에서 먼저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첫 저서에 대해 연극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접근부터 시스템,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의 사실주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까지 예술가로서 이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책은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읽기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자서전 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배우 수업처럼 어렵지 않을 거라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자신에 대한 작업은 배우의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경험과 신체적 성격 묘사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접근 작업에서는 이 캐릭터는 이제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그 캐릭터 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격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연극에서 중요한 개념인 극의 단위, 목적, 행동에 대해서 다뤘고요. 장면을 발췌해서 이 장면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곡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적 기초문법을 연구한 뒤에 구체적인 작업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캐릭터에 대한 작업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이 활성화되는 창조적 상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제 탐구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스타니슬랍스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이라는 책을 러시아에서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배우 수업인 거야. 이 책은 신체적 행동 방법론을 이론 삼아서 자신의 시스템을 재구성했고요. 배우가 자기 자신의 발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작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각과 비평적 기능을 연마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후 출간된 액터스북, 그러니까 액터스북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안 했는데 거의 안 했는데 액터스북이란 책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캐릭터 구축, 이건 이제 성격 구축이죠. 성격 구축 이런 책들이 있고 역할 창조 있고 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스타니슬랍스키가 쓴 게 아니고 스타니슬랍스키 사후에 후배 연기 교사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 시대에 나온 거는 배우 수업인 거야. 배우 수업과 그 이전의 자서전들인 거야. 자,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론은 근대 이후에 쓰인 최초의 본격적인 연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예술극단에서 극단을 통해서 실제 공연으로 이렇게 다 올리면서 기존 방법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객들한테 다 직접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거죠. 서구 연극사에서 연극의 중심은 영국의 셰익스피어 아니면 프랑스의 몰리에르, 라신, 독일의 슐러 이런 희곡 작가들이 거나 연출자였는데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는 공연의 중심으로 뭘 내세웠냐면 희곡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배우를 내세우는 거야. 배우마다 다 다른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는 그냥 로미오인 거야. 배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셰익스피어 연극에서는 그렇게 배우가 특출나면 안 돼. 항상 캐릭터가 먼저인 거야. 근데 스타니슬랍스키의 개념에서는 배우가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황정민이 연기를 하면 황정민의 햄릿이 되는, 황정민의 바니 아저씨가 되는 거고, 최민식 씨가 연기하면 최민식 씨의 바니 아저씨가 되는 거고, 그건 다 다른 건 거야.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기에서도 캐릭터가 살아야 된다. 너 자신으로 연기해서 너 자신을 보여줘라 라는 개념은 이 사실주의 시스템에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이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요런 개념으로 이제 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연기를 하면서 그 보편적인 그림, 항상 뻔한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전에는 계속 그 흐름으로 연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야. 사실주의 이전에는.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는 공연의 중심으로 배우를 내세웠고요. 배우가 더 이상 대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배우 자신으로부터 공연을 창조해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연성에 기대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몰입이 되면 우연적으로 이제 연기를 잘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기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배우가 항상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배우가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내 기량만큼 연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은 연기가 나올 것이고 내 수준이 후지면 후진 연기가 나오겠지. 왜냐면 나 자신으로 연기를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배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훈련의 개념이 그냥 보여지기식의 훈련이었어.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보다는 이제 배우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신체적, 정서적, 지적 훈련들을 해야 된다. 몸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아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배우에 대한 최초이자 가장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 볼까요? 스타니슬랍스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없다.
있다면 오직 진실하고 명백한 자연의 시스템, 그러니까 내추럴 시스템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술가는 퇴보한다.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스템을 외워서 배울 수는 없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동화되고 흡수돼야 된다. 시스템을 안다는 것은 이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불가분한 전체로서 그 다양한 요소들을 갈라내지 않은 채 습득되어야 한다. 각 요소들을 따로 떼어서 학습한다면 무대 위 배우들의 행동은 산산조각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배우 수업 여러분들 처음에 신청할 때 길게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3개월 코스이긴 하지만 3개월 안에 절대로 되지 않아. 3개월 안에 뭘 깨닫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깨달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배우다 보면 이 시스템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1년의 시간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지금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스타니슬랍스키 이전에는 세계 도처에 많은 연극 학교들이 있었고 배우 훈련에서 발성, 화술, 신체 훈련, 연설, 펜싱, 발레 등 신체적인 요소만 가르쳤어요. 그 어디에도 내면적인 방법론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스타니슬랍스키의 역사적 의의는 배우의 창조를 위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적으로 탐구하며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제 발전시킨 셈이 되는 거죠. 예술의 목표는 사람들과 정신적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대의 형성. 배우의 내면적 창조 과정은 관객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스타니슬랍스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정신의 세계를 세우는 거다 라고 말했고요. 배우가 역할의 영혼, 즉 무대 위에 창조되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나의 예술 인생이라는 자서전, 처음에 쓴 그 자서전에서 자신의 시스템이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배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외면적 작업. 둘째는 성격, 캐릭터에 대한 내면적 외면적 작업이다. 그러니까 캐릭터 나 자신으로만 만들어서 나 자신을 다 만들었어. 근데 이걸 이제 캐릭터와 맞춰야 되잖아. 교집합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성격 구축에 대한 부분, 나 성격 구축 이 두 가지인 거야. 배우의 내면적 작업은 필요가 있을 때 배우가 자신을 창조적 상태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의 창출을 유도하는 심리적 기술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배우의 외면적 작업은 대본에 제시된 캐릭터를 신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무대 언어로 변환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하되 무대 언어로 변환한다는 거죠. 자신의 신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캐릭터에 대한 작업은 연극 작품의 정신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작품을 낫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전체적 의미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역할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근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은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는 어떤 신체적 행동이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심리적 배경이 있고요. 어떤 심리적 상태도 신체적 행동으로부터 당연히 영향을 받다. 우리 배우 수업 책에 계속 나왔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답답하면 창문을 여는 거. 네, 창문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왜 여냐?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이죠. 또 창문을 여는 신체적 행동은 가슴을 또 탁 트이게 하는 어떤 좋은 기분을 느끼기는 심리적 상태를 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행동으로서의 정서는 아무리 복잡해도 행동들의 단위로 분석될 수 있다.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어떻게 사랑을 연기할 수 있는가라고, 어떻게 사랑을 연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데요. 사랑의 감정은 직접적인 의식으로 조종할 수가 없죠. 사랑이 생겨야 되잖아. 사랑은 그 정서를 이루는 사건들과 순간들을 상상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는 모방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네. 스타니슬랍스키의 작품을 사건 단위로 나누며 각 사건은 다시 같은 목적을 향해 발생하는 수많은 행동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저 요 마지막 부분만 살짝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좁은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저녁에 올릴게요. 바로 올릴게요. 편집 다 해놨으니까. 사람의 감정은 직접적인 의식으로 조종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라. 그럼 빠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에 내가 왜 빠졌는지 그 순간들을 상상하고 뭐 정서기억에서 불러오고 여러 가지들을 내가 창조를 했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도드라지겠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좋은 연기가 사실은 나올 수는 없고 성격 구축, 그러니까 대본과 이렇게 교집합되어지는 변환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상상력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내가 말한 이 오프라인 영상에서 이 과정들을 좀 잘 다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선생님이 수업이 이렇게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게 왜 과정이 되는가. 정서는 모방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되는 이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스타니슬랍스키와 리얼리즘 연기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온 긁어온 글이니까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